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평범한 할머니예요. 부산에서 남편이랑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죠. 오늘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마 들으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 게 벌써 5년 전이네요. 그때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불안했어요. 왜 있잖아요.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딱 그거였어요. 엄마,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2019년 봄날이었죠.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는 하는데 눈을 안 마주쳐요.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만 까딱하고 말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따뜻하게 맞아줬죠.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우리 아들이 자랑 많이 했어요. 편하게 앉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메뉴판도 안 보고 대뜸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만 먹을게요. 아니, 첫 만남인데 시어머니가 뭘 사주든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 가서 비싼 거 먹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식당이었는데 말이에요. 밥 먹는 내내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물어보는 말에는 대충대충 대답하면서 자기 집안 자랑은 끝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중견기업 부사장이세요. 어머니는 대학 교수시고요. 오빠는 서울대 의대 나와서 강남에서 병원하고 언니는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예요. 아, 그래요? 아, 정말 대단한 집안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기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오빠를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집안이 너무 차이 난다고요. 그래도 제가 좋다고 하니까 그나마 대기업 다니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나마인가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착한 아들인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하소연했죠. 여보, 난 그 애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을 완전히 깔보는 것 같아요. 첫인상이 그럴 수도 있지. 좀 더 만나보면 달라질 거야. 저희 남편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근데 제 불안한 이해감은 정확했죠. 두 번째 만남은 우리 집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장보고 요리하고 정말 정성껏 준비했죠.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까지 나름 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준비했네요. 근데 이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코를 찡그리는 거예요. 음식 냄새가 너무 강하네요. 환기 좀 시켜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창문 열게요. 그리고 저 신발장에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탈취제 없으세요? 집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서 이러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참았어요. 갈비찜 좋아한다고요.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많이 먹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 이런 기름진 음식 잘 못 먹어요. 위가 약해서요. 그럼 나물이라도. 나물도 양념이 너무 센 것 같아요. 혹시 생수 있으세요? 자기야,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그래도 입맛에 영 안 맞을까? 온종일 준비한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들은 제 눈치 보랴 며느리 눈치 보랴 옆에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엄마 미안해. 사실 여자친구가 입이 좀 까다로워서 내가 대신 많이 먹을게. 아니야, 괜찮아. 다음엔 더 신경 써서 준비할게.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이 났고 그날 며느리가 우리 집 구경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한 말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머님, 이 집은 언제 지어진 거예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한 20년 됐나? 그래도 관리 잘해서 깨끗해. 20년이요? 헐, 저희 집은 3년마다 이사 가는데. 더 좋은 데로요. 아유, 그래? 그리고 베란다가 너무 좁아요. 빨래 말리기도 불편하시겠어요. 익숙해서 괜찮아? 오빠, 결혼하면 꼭 신축 아파트로 가야 해? 이런 낡은 집은 싫단 말이야. 제 앞에서 대놓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데 아들은 뭐에 씌었는지 그저 알았어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상견례였거든요. 며느리 부모님을 만나러 호텔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집안 분위기가 정말 돈이 전부인 사람들이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되실 분들이시네요. 며느리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인사하는데 그 눈빛이 영 불편했어요.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하죠? 저희 집에서 곱게만 키워서 집안일은 잘 모를 거예요. 아니에요. 잘 키워주셨는걸요. 정말 예쁘고 똑똑해요. 그래도 사실은 저희 기준엔 이 결혼 부족하긴 해요. 저흰 재벌가 며느리 될 줄 알았거든요. 그 말 끝에 며느리 아버지도 거들더라고요. 남자가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요즘 대기업도 구조조정 많이 하던데 안정적이긴 한가? 아이, 그럼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성실해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딸 생활 수준 맞춰주려면 좀 벅찰 텐데 혹시 집은... 전세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준비하려고요. 전세? 아이고, 요즘 누가 전세 살아? 최소한 자기 집은 있어야지.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돈으로 사람 재는 그 표정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도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3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반대할 수 없잖아. 당신이 불편하면 다시 생각해봐도 돼.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2019년 10월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며느리네 집에서 원하는 대로 특급 호텔에서 했는데 하객의 70%가 며느리 쪽이었죠. 우리 쪽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그 화려한 분위기에 주눅 들어서 일찍 가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신혼여행 다녀온 후부터 본격적인 악몽이 시작됐네요. 한 달쯤 지나서 아들네 집에 반찬에다 주러 갔는데 며느리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 반찬은 안 가져오셔도 돼요. 왜? 우리 아들이 엄마 반찬 좋아하는데. 저는 친정엄마 손맛에 익숙해서요. 그리고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그래도 사 먹는 것보다는 어머님 반찬은 너무 짜고 매워서 전 못 먹겠어요. 오빠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40년 가까이 해온 제 요리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나름 중간중간 며느리에게 사실 섭섭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며느리와 맞는 첫 명절은 더 가관이었어요. 추석인데 시댁에 와선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 부엌에서 종일 일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아들 며느리, 전 좀 같이 붙일까? 어머님, 저 기름 냄새 맡으면 머리 아파요. 펜두통 있어서요. 그럼 나물이라도 손에 냄새 배는 거 싫어해요. 네일 아트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구나 싶었어요.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거두는 신용은 할 텐데 싶은 게 속상했네요. 하지만 남의 집 귀한 딸이니 그럴 수 있겠거니 싶었고 계속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럼에도 식사 시간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먹는데 며느리만 따로 샐러드를 시켜서 먹는 거예요. 명절 음식 좀 먹어봐. 정성껏 준비했어. 전 이런 거 안 먹어요. 살찔까 봐요. 명절인데 하루쯤은. 어머님, 제 몸은 제가 알아서 관리해요. 옆에서 딸이 혀를 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예의상 한 입은 먹어야지. 예의요?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는 게 예의인가요? 분위기가 싸해졌죠. 분위기가 너무 격양될까 싶어 남편이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그래,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하지만 속으론 다들 황당해했을 거예요. 그렇게 명절 끝나고 설거지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에 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다음부턴 명절 음식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 가족들 다 모이는데 어차피 다 남아서 버리잖아요. 낭비예요. 차라리 외식하는 게 나아요. 명절에 외식을?
요즘 다 그래요. 호텔 뷔페 가서 편하게 먹고 헤어지면 되죠.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전통을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게 열불 나는 명절이 지났고 어느 날 아들 없이 며느리가 혼자 절 찾아왔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오빠 보험 들어둔 거 있으시죠? 어? 왜 그걸 물어? 제가 보험 설계사 친구가 있는데 기존 보험 해약하고 새로 들면 더 혜택이 좋대요. 수익자는 당연히 저로 바꾸고요. 아, 그래? 근데 그건 우리 아들이랑 상의해봐야. 어머님이 보험료 내시잖아요. 이제 준호 오빠도 결혼했으니 수익자는 아내인 제가 되는 게 맞죠?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뭔가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뻔뻔한 요구에 어이가 없었어요. 수익자는 그렇다 쳐도 일단 아들이랑 상의하고 아들이 원할 때 바꾸는 거지. 네가 요구할 일은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가족으로 안 보시나 봐요. 아이,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어차피 이 집안에서 전 영원한 외부인이겠죠. 그날 이후로 며느린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제사에도 안 오고 아들만 혼자 와서 눈치 보고 가고가 반복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죠. 엄마, 그 와이프가 서운했나 봐. 이해해줘. 내가 뭘 잘못했니? 당연한 얘기한 것뿐인데. 그래도 내 와이프 기분 좀 풀어줘. 내가 중간에서 힘들어. 자식 가진 게 죄인이라고 하던가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들의 부탁에 결국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개 숙였죠. 그때 일은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좀 서운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제 사과를 약점으로 잡고 더 기고만장해졌죠. 한 번은 아들네 집에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소리 지르고 있었거든요.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 돼? 내 친구들 남편은 다 연봉 1억 넘는다고! 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열심히? 무능한 거지. 맨날 야근한다면서 돈은 이것밖에 못 벌어와?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안정적이잖아. 안정적? 그게 밥 먹여줘? 내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문 밖에서 듣고 있기가 괴로웠어요. 그리고 참다 노크하고 들어갔죠. 무슨 일이야? 하지만 며느린 제가 온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몰아세웠어요. 어머님도 좀 들어보세요. 오빠가 승진도 계속 밀리고 연봉도 안 오르고 이러면 애는 어떻게 낳아요? 아직 임신 안 했잖아. 혹시 임신했니? 아니요. 이런 형편에 애를 어떻게 낳냐고요. 최소한 연봉 1억은 돼야 애를 낳을 생각이라도 하죠. 돈이 다가 아니잖아. 사랑하면. 사랑으로 애 키워요? 어머님은 그렇게 사셨나 본데 전 싫어요. 그 말에 아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가슴이 철렁했죠. 모자르지 않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네요. 또 한 번 며느리가 아들 카드를 들고 와서 제게 보여주면서 이랬어요. 어머님, 오빠가 어머님께 용돈 드린다고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줄일 수 없을까요? 그게 왜? 저희도 돈이 필요해요. 어머님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건 아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주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은근히 압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며느리 봤나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주는 것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 돈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었지만 아들이 제가 거절을 해도 끝끝내 저희에게 주고 싶다고 한 돈이었어요. 나는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오히려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주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라도 안 받으시면 되잖아요. 저희한텐 그 돈이 커요. 알았어, 얘기할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며느리한테 시달리고 사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 이제 용돈 안 줘도 돼. 나도 넉넉해. 왜요, 엄마? 혹시 와이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너희도 신혼이니까 돈 쓸 때 많을 거 아니야. 엄마. 아들은 이미 눈치를 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용돈을 보냈어요.
됐다고 해도 아들은 그동안 받은 사랑 이렇게라도 돌려드리는 게 예의라고 끝끝내 보내더라고요. 아마 며느리 몰래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여름 드디어 손주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전화로 알려줬죠. 엄마, 와이프 임신했어요. 정말? 엄마 정말이니? 네, 벌써 8주래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서운함도 다 잊어버리고 기뻤죠.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어서.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유난스러운 며느린 임신을 핑계로 더 극성을 부렸어요. 어머님, 저 입덧이 너무 심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 임신 초기엔 다 그래. 뭐 도와줄까? 저희 집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반찬도 좀. 아이,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때부터 일주일에 3번은 아들네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을 해줬네요. 힘들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며느린 고맙다고 말 한 번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냄새 너무 심해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어머님,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 김치가 너무 짜요. 임산부는 싱겁게 먹어야 해요. 매번 트집만 잡았죠. 그래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 참았어요. 임신 중기가 되니까 이번엔 다른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태교 여행 가고 싶은데 비용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태교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일주일 정도 5성급 호텔에서 쉬면서 퇴계하려고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오빠 월급으로는 좀 빠듯해서요. 며느리가 예쁘면 돈이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늘 저렇게 당당히 요구하는 태도에 할 말을 잃었어요. 태교 여행이라면서 호화 여행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이, 근데 제주도가 그 정도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어머님,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엄마가 편해야 아이도 편하다고요. 결국 300만 원을 보태줬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돈으로 명품백을 샀더라고요. 여행을 가던 명품백을 사던 본인이 만족하면 됐지 싶었지만 사실 괘씸하긴 했네요. 하지만 며느린 출산이 가까워지자 또 요구사항이 늘었죠. 어머님, 산후조리원 비용 좀 부탁드려요. 안 그래도 아버님이랑 얘기했는데. 그래, 알아본 데는 있니? 강남에 있는 곳인데 2주에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아니, 그렇게 비싼 데를 꼭 가야 해? 요즘 다 그 정도는 가요. 혹시 반만이라도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또 거절할 수 없었죠.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2022년 3월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너무 예쁜 남자아이였죠.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매일 찾아갔어요. 손주 얼굴 보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였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복직해야 해서 시후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지. 얼마든지 봐줄게. 대신 제가 짠 육아 스케줄대로 해주셔야 해요. 수유 시간, 낮잠 시간, 기저귀 가는 시간 다 적어놨어요. A4 용지 5장에 빼곡히 적힌 스케줄을 받았어요. 군대 일과표보다 더 빡빡했죠.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아들네 도착, 손자들 보고 분유타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7시에 며느리가 퇴근하면 그제야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제 아들 대변 몇 번 봤어요? 2번 봤어. 시간이 언제예요? 제가 좀 수첩에 기록 안 하셨네요? 아유, 깜빡했네. 한 번은 오전 10시쯤, 한 번은 오후 3시쯤. 쯤이요? 정확한 시간을 적으셔야죠. 아이 건강 체크하는 건데 대충대충 하시면 어떡해요?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마치 직장 상사한테 보고하는 기분이었죠. 손자가 6개월 되었을 때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난리였어요. 어머님, 이유식 레시피대로 안 하셨네요? 쌀 미음에 당근 좀 넣었어. 우리 손자 잘 먹더라. 당근은 8개월부터래요.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옛날엔 더 일찍부터 먹였어. 괜찮아.
옛날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손자 사랑이 뭐라고 손자가 너무 예뻐서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아이가 절 보고 방긋방긋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손자가 첫 걸음마를 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제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에 눈물이 났죠. 할머니, 할머니! 첫 말이 할머니였어요. 엄마도 아빠도 아닌 할머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며느린 또 트집을 잡더라고요. 첫 말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라니 애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가 헷갈려? 제가 엄만지 어머님이 엄만지. 어머님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매일 돌봐주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죠. 엄만 저예요. 어머님은 할머니고요.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내가 손자를 너무 사랑한 게 죄인가 싶었죠. 손자가 2돌 되던 해 작은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백설기 찌고 미역국 끓이고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죠.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거 해요? 돌잔치는 전통이잖아. 할머니가 해주는 게 의미 있지. 촌스러워요. 사진도 안 예쁘게 나오고 그냥 키즈 카페에서 파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이건 집에서 하고 나중에 니들끼리 카페에서 파티해.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렸지만 손자는 떡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미역국도 한 그릇 뚝딱 비웠고요.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네요. 그리고 손자가 3살이 되면서 말을 제법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놀이터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할머니랑 놀이터 가자. 할머니랑 가는 걸 좋아해요. 엄만 맨날 핸드폰만 봐요. 동네 놀이터에서 손자랑 노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네도 밀어주고 미끄럼틀도 태워주고. 할머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하나 사줄게. 엄마한텐 비밀이야. 네, 할머니 최고. 하지만 며느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어머님, 시우한테 간식 너무 많이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 하나씩 사주는 건데. 아이스크림은 첨가물 덩어리예요. 유기농 간식만 먹여야죠. 애가 좋아하는데 가끔이 매일 되잖아요. 우리 아들 요즘 밥을 잘 안 먹는 것도 그래서예요. 또 제 탓이었죠. 뭐든 잘못되면 다 저 때문이라고 하는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손자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을 때도 문제였죠. 어머님, 제 아들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만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몇 시에 가면 돼? 아침 8시에 데려다주고 오후 4시에 데려오세요. 그 사이는 어머님 시간이니까 쉬세요. 집에 가서 쉬라는 거야? 네.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시간에 할머니가 있으면 애가 집중을 못한대요. 서운했지만 알겠다고 했죠. 근데 막상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 아이가 울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랑 있을래요. 어린이집 가야지. 친구들이 기다려. 싫어요. 할머니랑 놀래요. 선생님이 억지로 데려가야 했어요. 그 우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죠. 오후에 데리러 가면 손자가 뛰어나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어.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오늘은 뭐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집에 와서 손자랑 놀다 보면 저녁 7시 며느리가 데리러 왔죠. 아들, 엄마 왔어. 집에 가자. 싫어요. 할머니 집에 있을래요. 안 돼. 우리 집 가야지. 할머니 집이 좋아요. 매번 이런 실랑이가 반복됐어요. 며느린 점점 짜증을 냈죠. 어머님이 애를 너무 오냐오냐 하신 거 아니에요? 오냐오냐라니, 그저 사랑으로 대한 것뿐인데 그게 문제예요. 제 아들인데 저보다 어머님을 더 좋아해요. 그건 네가 애한테 쌀쌀 맞으니까 그런 거지. 쌀쌀 맞다고요? 전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예요. 바쁘다는 게 핑계가 돼? 퇴근하고도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며느리랑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2024년 겨울, 운명의 그날이 왔죠.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코가 좀 막히고 기침이 나는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니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그러게 뭐하고 놀까? 할머니 아프니까 그냥 쉬기. 아유 우리 손자 벌써 다 컸네. 할머니 아픈 것도 알고.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고마워 우리 시우. 마스크 쓰고 시우를 돌봤어요. 최대한 거리도 유지하려고 했죠. 맘 같아선 이럴 때 집에서 쉬는 게 좋았겠지만 매번 출근하는 아들 며느리였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 심심했는지 아이가 자꾸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안아주세요. 할머니 감기 걸려서. 괜찮아요. 전 튼튼해요. 결국 안아줬죠. 그게 실수였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손자가 기침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 아들이 왜 기침해요? 아이 글쎄 갑자기 그러네. 병원 가봐야겠다. 병원에서는 감기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도 별거 아니라고 약 먹으면 금방 낫는다고 했죠. 하지만 며느린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이 감기 옮기신 거죠? 아이 조심한다고 했는데 마스크도 쓰고. 조심했으면 왜 애가 감기에 걸려요? 어머님이 제대로 관리 안 하신 거잖아요. 애들은 원래 감기 자주 걸려. 크면서 면역력이. 변명하지 마세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픈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말이에요. 며느리의 큰 소리에 손자가 놀라 울기 시작했죠. 엄마 무서워요. 봐요. 애가 오니까 더 안 좋아지잖아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때마침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 어머님이 우리 아들한테 감기 옮겼어. 그게 엄마 잘못은 아니잖아. 엄마도 아팠다면서. 맞아. 아픈 사람이 왜 애를 봐요? 그것부터가 잘못이죠. 며느리는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오세요. 뭐? 이제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보낼 거예요. 어머님 도움 필요 없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3년 넘게 매일 돌본 손자를 이제 못 본다니. 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요? 전 제 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이 계속 오시면 또 무슨 병을 옮길지 몰라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데. 정성? 그게 다 어머님 만족이죠. 저희는 전문 교육기관에 맡기는 게 낫겠어요. 우리 손자는 어떡하고? 할머니 못 보면 얼마나 슬퍼할지. 애는 적응력이 빨라요. 금방 잊을 거예요. 그 말이 제일 마음 아프더라고요. 손자가 저를 금방 잊을 거라니. 며느리가 쌍심지를 켜고 대들자 보다 못한 아들이 말렸어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은 무슨. 할머니 역할 한 거지. 근데 선을 너무 넘으셨어요. 선을 넘었다고? 네. 제 아들인데 저보다 어머님을 더 좋아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건 네가 애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게 내 탓이야? 당신 어머님 편만 들 거야? 그렇게 아들네 부부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죠. 보셨죠?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 당장 가세요. 뭘 보고만 있어요? 그래 나 갈게. 너희끼리 얘기해. 엄마 가지 마요. 됐어. 네 와이프 말대로 할게. 더 이상 안 올게. 그때 손자가 방에서 나와 절 붙잡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집에 가야지. 저도 같이 가요. 안 돼. 엄마랑 있어야지. 싫어요. 할머니랑 갈래요. 눈물을 참았는데 며느리가 악착같이 손자를 떼어놓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나가라는 신용을 했고 집안에서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난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 괴로웠네요. 그리고 하필 그날은 손자네에서 자기로 한 날이라 그 시간이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운전면허도 없어서 어떻게 가야 하나, 택시를 잡아야 하나 생각하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현관문을 닫는데 손자의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절 데리러 온 남편에게 집에 와서 모든 걸 털어놨죠. 여보, 나 이제 우리 손자 못 본대. 뭐? 왜?
내가 감기 옮겼다고 이제 오지 말래.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걔가 정말... 괜찮아. 어차피 나도 지쳤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3년 넘게 애 키워줬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손자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손자를 안고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 죄송한데 손자 좀 봐주셔야겠어요. 갑자기 왜?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내색하진 않았어요. 그래 맡겨. 걱정 말고 다녀와. 손자는 절 보자 울면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많이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손자는 제 품에 잠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다음날 저녁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러 왔네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 아들 뭐 먹이셨어요? 김치볶음밥 해줬어. 맛있게 먹더라. 김치볶음밥이요? 애한테 그런 자극적인 걸 왜 먹여요? 많이 안 맵게 했어. 네 아들이 좋아해서. 좋아한다고 다 먹이면 돼요? 이래서 어머님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하루 봐준 것도 고맙다는 말은 없고 또 잔소리였는데 남편이 매우 화가 난 채로 화를 내자 며느리는 어느 정도 깨갱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밤 10시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아들이 많이 아파요.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많이 아파? 무슨 병인데? 독감이래요.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그 와이프도 놀래고 엄마가 와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옷 입고 나갔죠. 택시 타고 가는 내내 손자 생각뿐이었어요. 아들네 도착해서 보니 손자가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강아지, 할머니 왔어. 할머니... 기운 없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병원은 갔다 왔어? 네, 약 처방 받아서 먹이고 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절 보더니 화풀이를 하는 건지 또 시작하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뭔가 옮기신 거 아니에요? 뭐? 최근에 어머님 만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린 거 아니에요? 그만해. 독감은 어디서든 걸릴 수 있어. 어린이집 애들은 다 멀쩡해요. 분명 어머님이 어디서 균을 옮기신 거예요. 그때였어요. 참고 참았던 게 폭발했죠.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네 아들 아픈 것도 내 잘못이고 네가 불편한 것도 다 내 잘못이지. 어머님이 왜 소리를 질러요? 3년이야 3년. 3년 동안 종처럼 일했어. 고맙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으면서. 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네가 뭘 알아? 네 아들 기저귀 한 번 제대로 갈아본 적 있어? 밤에 울 때 한 번이라도 안아본 적 있어? 아들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 진정해요. 너도 닥쳐! 맨날 일한다고 바쁘다고 나한테 다 떠넘기고. 엄마. 더는 못 참아.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손주 볼 필요 없어. 그때 며느리가 코웃음 치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나가세요. 이 집에서 나가요. 다신 오지 마세요. 뭐?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엉망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믿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헌신한 시어머니를 이렇게 내쫓다니. 좋아, 나갈게. 다시는 안 올게. 근데 너도 기억해. 언젠가 네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오늘을 후회할 거야. 마지막으로 손자를 봤네요. 아이는 열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우리 손자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집을 나와서 걸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 겨울바람이 차가웠죠.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큰 길로 나가려는데 차 한 대가 멈췄어요. 남편이었죠. 여보, 타! 빨리 타! 차에 타자마자 참았던 울음이 터졌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 불안해서 나와봤지. 집에 도착해서 모든 얘기를 했어요.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그 며느리가 정말 내가 가만 안 둬. 여보 됐어. 이제 끝이야.
뭐가 끝이야? 당장 우리 아들 불러!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했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문자를 남겼죠. 내일 당장 집으로 와. 안 오면 아빠가 찾아간다. 다음 날 오후 아들은 혼자 왔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죠. 아빠, 엄마, 앉아. 남편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저도 이런 남편은 처음 봤거든요. 어제 일 다 들었다. 아빠, 그게... 변명하지 마! 네 엄마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너희 집 가고 애 보고 집안일하고 60대 후반 몸으로!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 당장 갚아. 아빠, 우리가 빌려준 거 잊었어?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 너희와는 끝이야. 네 아들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들이 절 봤지만 저도 이번엔 남편 편이었어요. 아빠 말이 맞아. 엄마도 지쳤어. 일주일 후 그렇게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죠. 어머님, 전세자금 갚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빌린 돈 갚는 게 뭐가 이상해? 가족간인데 너야말로 날 가족으로 대했어? 그래도 그 돈을 어떻게 지금 구해요? 대출을 하든지 알아서 해. 안 갚으면 법적으로 소송할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시원했네요. 아들이 돈을 갚지 않자 남편은 며느리 친정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뻔뻔하게 나오던 사돈 어른들은 제 남편의 무서움에 결국 1억이라는 돈을 내놨네요. 저희 부모님한테 왜 그러세요? 자식이 못 갚으면 부모가 갚아야지. 그 집도 네 욕심에 무리해서 우리가 빌려준 돈이잖아. 그럼 네가 갚는 게 맞지? 다신 연락하지 말아라. 정말 속이 다 시원했네요. 아들은 빌고 빌었지만 남편은 아들 또한 받아주지 않았어요. 6개월 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어머니였죠. 사돈, 한번 뵙고 싶은데요. 그렇게 만나자고 하도 사정하여 만나보니 본인 딸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사돈도 초췌하더라고요. 제 딸이지만 저희 집에 와서도 똑같아요. 본인 아들 맡기곤 감사는커녕 불평만. 이제 아시는군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손자는 죄가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상처가 깊어요. 그냥 돌아갔죠. 그리고 한참을 며느리는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전화를 했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아들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저희 이혼하게 됐어요. 바로 전화를 했죠. 이혼이라니. 도저히 그런 여자랑 못 살겠어요. 죄송해요. 아들은 어떡할 거야? 혼자 키워야죠. 근데 엄마, 혹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일단 네 아들 데려와봐. 일주일 후 손자가 왔죠. 할머니, 우리 강아지. 꼭 안아줬어요. 눈물이 났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그날부터 손자는 저희 집에서 살게 됐는데 정말 평화롭더라고요. 엄마 아빠, 애엄마가 정말 너무했어요. 왜? 또 뭐라고 했어? 애기 물건 챙기는데 옆에서 계속 욕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애를 버릇없이 키웠다고, 자긴 다신 본인 아들 안 본다고.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폭발했어요. 평생 화 한 번 제대로 안 내던 사람이 테이블을 쾅 치면서 일어났죠. 그년이 정말... 여보, 아니 내가 더는 못 참겠어. 3년 동안 당신이 당한 거 보고만 있었는데 이젠 정말 진절머리가 나.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네 마누라가 엄마한테 한 짓들 내가 다 알아. 명절 때마다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엄마 해준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 알아? 작년 추석 때 네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시댁 명절 문화가 구시대적이라고 왜 여자들만 이래야 하냐고 따졌잖아.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친정 가선 얌전히 앉아있더라고. 네 장모가 그러더라. 제가 몰랐던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네 엄마 생신 때는 어땠어? 선물은커녕 얼굴도 안 비치고. 내가 전화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어머니 생신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 말을. 네 엄마가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닐 때도 한 번이라도 안부 물어본 적이 있어? 오히려 꾀병 아니냐고 너한테 그랬다며.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숙였네요. 그것뿐이야? 우리 집 올 때마다 구박하고 집이 낡았네, 가구가 촌스럽네, 음식이 맛없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죄송해요, 아빠. 네가 죄송할 게 뭐야? 네 마누라가 그런 인간인 걸 몰랐으니까, 아니, 알고도 방치한 건가?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사실 나도 알았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싸가지가 없더라. 근데 네가 좋아하니까 참았지. 네 엄마도 나도. 아빠, 근데 이젠 정말 끝이야. 그런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어. 네 아들 아니었으면 네 얼굴도 안 봤을 거야. 그때 손자가 거실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왜 화나셨어요? 남편이 표정을 풀고 손자를 안았어요. 아니야, 할아버지 화 안 났어. 할아버지도 저 사랑해요? 아이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제일 사랑하지.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당신만큼은 아니지. 그년한테 당신이 받은 상처 내가 다 알아.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 손자도 우리랑 있고. 맞아, 오히려 잘 됐어. 그런 엄마 밑에서 크는 것보다 우리가 키우는 게 100배 나아. 며칠 후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놀라운 얘기를 했죠. 엄마 아빠, 사실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어요. 뭐? 사실 이혼 사유가 그거예요. 회사 상사랑 제가 증거도 다 잡았어요. 남편이 어이없어 했어요. 그런 년이 감히 우리 아들한테 경제력 없다고 뭐라 했다고? 그 남자가 돈이 많대요. 벤츠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 남자랑 재혼하려고? 근데 그 남자도 이미 가정이 있어서 결국 차였대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였다니. 근데 여러분, 하늘은 정말 공평한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이혼하고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벌써? 괜찮아?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죠. 또 전며느리 같은 사람이면 어쩌나 싶어서. 근데 지금 며느리를 만나보니 정말 180도 달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손자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신다고 들었어요.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르고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제 손자를 대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죠. 안녕, 이모예요. 정말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우리 귀염둥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이모가 다음에 선물 사올게. 손자가 처음엔 낯을 가렸는데 현 며느리가 진심으로 대하니까 금세 마음을 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현재 며느린 달랐어요. 주말마다 와선 제 일을 도와주고 손자랑 놀아주고.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중에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3개월 전에 아들은 재혼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제 손자가 화동을 했는데 며느리가 손자 손을 꼭 잡고 입장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제 친아들처럼 키울게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손자는 며느리를 엄마라고 불러요. 며느리가 억지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손자가 본인이 부르고 싶다고 했대요. 엄마, 내일 놀이공원 가요. 그래,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가실래요? 그래, 다 같이 가자. 명절 때도 며느린 새벽부터 와서 같이 일해요. 전처와는 정반대죠. 제가 쉬라고 해도 어쩜 싹싹한지 정말 고마울 따름이네요. 어머님, 제가 전부 칠게요. 힘들 텐데 재밌어요.
시어머님한테 배우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대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우리 첫째가 동생 생긴대요. 정말? 어머, 축하해. 손자도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 동생이래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아들도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살고 손자도 사랑받으며 잘 크고 있죠. 손자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전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바람핀 주제에 본인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는 바람핀 남자한테 눈이 돌아서 양육권 친권을 다 거부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가 되니 찾아온 거예요. 제 아들 얼굴 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나섰어요. 안 돼! 네가 무슨 면목으로 여기 와!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야! 3년 동안 우리 집사람 종부리듯 뿌려먹고 감기 옮겼다고 한밤중에 쫓아내주지! 그땐 제가 좀 예민했어요. 그게 예민한 걸로 끝날 일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엄마 자격 없어!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그래도 제 아들은 제가 낳았잖아요. 낳기만 하면 엄마야? 키운 사람이 엄마지. 3년 동안 시호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봤어? 아플 때 밤새 안아본 적 있어? 우리 집사람이 다 했지? 당신은 맨날 일한다고 바쁘다고 핑계만 댔잖아. 남편이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나가! 다시는 오지마! 시호는 이제 우리 손주야. 당신 같은 엄만 필요 없어! 며느린 그렇게 빌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죠.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니에요. 속이 시원해요. 그년 얼굴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 우리 당신이 그년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이제 잊어요. 우리 손자만 잘 키우면 돼요. 1년이 지난 지금 손자는 밝게 자라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인사하죠. 가끔 전 며느리 소식이 들려와요.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대요. 여전히 제 잘난 맛에 산다고. 이젠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할머니, 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도 우리 강아지가 제일 좋아. 할아버지도 좋아요. 우리 강아지가 최고야. 이게 제가 겪은 일이에요. 며느리 때문에 3년을 고생하고 쫓겨났다가 결국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죠. 남편도 이젠 말해요. 걔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 그래도 이렇게 다 행복해졌으니 이것도 운명인가 봐. 아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 행복한 가정을 찾는 것 같아서. 엄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전처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지금 와이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전 며느리는 살기 힘들다고 양육비도 한 푼 안 보냈다는데요. 반면 지금 며느리는 우리 손자를 위해 교육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어줬어요. 우리 큰아들 커서 대학 갈 때 써야죠. 우리 아들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어젯밤 손자가 자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너무 행복해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요. 그래, 우리 손자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 전에 엄만 무서웠는데 지금 엄마는 안 무서워요. 맨날 안아주고 뽀뽀해줘요. 아이는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진짜 사랑으로 대하는지. 여러분, 때로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존심 지키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한때는 미련했던 우리 아들은 이제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고 손자도 사랑받으며 잘 크고 있어요. 조만간 둘째 손주도 볼 수 있겠죠? 이번엔 처음부터 우리가 다 같이 키울 거예요. 진짜 가족으로, 사랑으로 말이에요.